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시옷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창의적 사고의 마지막 차시죠? 네 번째 창의적 사고 기법과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는 창의적 사고 기법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창의적 사고 기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한다입니다. 이 창의적 사고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창의적인 사고를 저는 학창 시절은 좀 접하지 못했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부터 접하게 됐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대학 시절이나 아니면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후회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럽다라는 이야기죠. 창의적 사고 기법을 보면은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할까도 생각을 했다가 제가 이거에 관련된 영상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자세하게 하면은 머리 아프다 싶은 친구들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간단한 요약 내용만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창의적 사고 기법 왜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친구 생일 선물을 사야 된다. 생각을 하겠죠? 뭘 살까? 근데 그 생각을 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야, 근데 걔는 뭘 좋아해? 걔는 여자애야, 남자애야?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훨씬 더 답을 찾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되게 중요한 어떤 상황에 직면하기 전일 때 막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요즘에 이것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아픈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사실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찾아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나 혼자서 계속 생각하면은 잘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사고 기법은 바로 이런 친구 같은 존재예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되는데 도저히 아이디어가 약간 머리가 하얗다 이렇게 싶을 때 그 질문을 이 창의적인 사고 기법을 아는 친구들이라면 그럼 A 질문해볼까? M 질문해볼까? 이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 사고 기법은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 창의적인 사고 기법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확산적 사고 기법이 있고 수렴적 사고 기법이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창의적인 사고 다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중간중간 이거는 확산적인지 아니면 수렴적인지 아니면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네, 브레인스토밍 다 알죠? 집단적으로 토의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기법이다. 아이디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 묶는 거나 조합하는 거가 필요하겠죠? 이 창의적인 사고 기법의 브레인스토밍은 확산적일까요? 수렴일까요? 네, 확산적이겠죠. 뭔가 아이디어를 많이 얘기하는 거니까. 자유분방한 상태에서 많은 양의 아이디어들을, 그렇죠? 그리고 되게 평가하지 않고 제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브레인스토밍은 사실 확산적 사고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스캠퍼 기법을 볼까요? 스캠퍼 기법은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변형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기법이다. 네, 정의가 마음에 드네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다양하게 변형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법은 물건을 발명할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불편한 점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떠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떠올려야 되나? 근데 옆에서 이러는 거죠. 야, 그거 재료 바꿔볼까? 크기를 조절해보면 어때? 거꾸로 해보면 어때? 그럼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걸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해볼까? 제거해볼까? 거꾸로 그러니까 완전 다르게 배치해보자. 뭐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해주면 훨씬 더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편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스캠퍼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스캠퍼 기법은
말을 만든 거예요. S에 대한 질문, C에 대한 질문, A에 대한 질문 이런 식으로 7개의 질문을 담고 있는데 그 앞에 첫 글자만 떼서 스캠퍼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거는 그 오스본이라고 이 브레인스토밍을 만든 학자가 있거든요. 이 학자의 체크리스트를 보고 이거에 관심 있었던 밥 에버리라는 그 학자가 이제 만든 기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요? 여기 옆에 요거 해볼까요? 머리빗이다. 머리빗이 있는데 머리빗에 자꾸 머리카락이 낀다. 이런 불편한 점을 이제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빗을 이제 발명을 할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라고 고민하실 때 첫 번째 S에 대한 질문 해볼 수 있는 거죠. 야, 그거를 뭐 이렇게 재료 같은 걸 좀 다른 걸로 바꿔볼 수는 없을까? 이렇게 질문해보는 거죠. 그래서 머리빗에 머리카락이 닿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머리빗 그 끝에 뭐 머리카락끼리 뭐 이렇게 닿지 않게끔 뭐 자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넣은 신재료를 뭐 대입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번에 그 C에 대한 질문은 그러면은 이 머리빗하고 다른 거랑 합쳐서 보다 좀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볼까? 그래서 지금 머리빗에서 머리카락이 자꾸 끼니까 그러면 그 머리카락을 빼서 머리카락을 잠깐 보관할 수 있도록 그 머리빗 그 뒤에다가 뭐 잠깐 보관할 쓰레기통 같은 것들을 좀 달까?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아이디어가 좀 이상하더라도 네,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적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머리빗이라는 게 머리 빗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내가 뭔가를 여기다 대입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머리빗의 용도는 아니었어. 근데 다른 데서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머리빗에 빗대어서 쓰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거 쓰는 것 중에 머리빗으로 가져와서 쓸만한 거 있는지 한번 찾아봐봐. 이런 질문이 이제 적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머리카락이 자꾸 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머리는 빗어야 되겠고 머리카락은 되게 뭐 끼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 뭐 다른 거 없을까?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소할 때 쓰는 그런 어떤 약간 이런 이게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청소기인데 뭐 이 빗은 이렇게 키면은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머리를 이렇게 빗으면은 그 사이사이가 갈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청소기를 대입해서 여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게 적용이에요. 그 다음에 변형은 뭔가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막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크기나 아니면 디자인을 좀 조절해요. 그래서 뭐 빗이 만약에 이만한데 막 끼면은 막 엄청 낀다. 뭐 보기도 싫다. 그러면은 뭐 빗을 작게 만든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변형이고, 그다음에 용도 전환은 이거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 색다르게 다른 데로 아이디어를 넘길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 쓰는 방법이겠지만 지금 현재 빗인데 빗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거하는 거는 불필요한 걸 아예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빗이 있는데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이 빗에 좀 냄새가 난다. 그럼 냄새를 뺄 방법 없을까? 뭐 고무에 약간 그런 어떤 방향 될 수 있는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첨가해 볼까?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배열은 리버스일 수도 있고 이 R에 대한 질문은 리버스일 수도 있고 뭐 리어레인지먼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원리를 거꾸로 하거나 순서 모양을 막 이렇게 뒤틀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 케첩처럼 완전히 거꾸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리얼에 대한 이제 질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개의 질문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바로 이 스캠퍼예요.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신 분들은 이거 혼자서 좀 풀어보세요. 혼자서 풀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육색사고 모자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육색사고 모자는 학산적 사고일까요? 수렴적 사고일까요? 아니면 평가 기법일까요? 사실 이 육색사고 모자 기법은 저는 아이디어를 선별하기 직전에 사용하는 평가 기법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학산적 사고로도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어떨 때 이용을 하냐면은 뭐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눠보고 토론을 해봐야 할 때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떠올리게끔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기업이라면 뭔가 아이디어가 이제 나와서 수렴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과연 우리가 선택한 이 아이디어가 정말 괜찮을까라고 한 번 더 고민해야 하는 평가 단계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식 사고 모자 기법은 Six Thinking Hats라고 해서 STH라고도 부르는데, 이 모자가 6개가 있는 건데 이 모자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자를 이제 내가 쓰게 되면, 그 색깔의 모자를 내가 쓰게 되면 그 색깔에 맞는 질문을 계속 되뇌임으로써 이 물건에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검은색과 노란색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검은색은 부정적인 생각만 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고, 노란색은 무조건 괜찮다, 긍정적인 생각만 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흰색은 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이야기만 해보는 거예요. 정말 뭐랄까, 이성적인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다음에 빨간색은 감성적이고 막 감정을 좀 개입해서 이걸 보니까 할머니가 떠오르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빨간색 모자의 역할이에요. 초록색은 지금까지는 요거 선택했지만 여기서 좀 더 새로운 생각을 하게끔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은 좀 약간 요약하는 거예요. 좀 요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거 중에서 나는 이런 게 조금 의문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 정리한 역할이 이제 파란색 모자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 지금 태양의 서커스가 나오는데,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태양의 서커스가 부도가 났대요.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뭐 직원이 4,000명인가,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직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직원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서 부도 처리 났다는 슬픈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 나와서 너무 슬프네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를 겪고 하면서 직업의 어떤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생각,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이런 순간순간의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창의성적인 어떤 사고, 창의적인 사고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선택하기가 있는데, 히트, 하이라이팅, 역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PMI가 있어요. 근데 이 PMI는 평가 기법이에요. PMI는 물건이 이제 그 선택이 된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의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장점이 플러스, 단점 마이너스, 그 다음에 I가 인터레스팅인데, 이 I는 흥미롭다라기보다는 잠재적인 가치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떠올리는 게 바로 이 PMI예요. 그래서 이게 평가 기법이고, 역 브레인스토밍은 여기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의 약점을 발견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아이디어 많이 냈다면 결국 이제 이걸 비판해보는 그런 어떤 기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수령 기법이고, 하이라이팅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왔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좀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각각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비슷해서 묶었는지를 재정의하는 걸 핫스팟이라고 해요. 여기 핫스팟 있죠? 핫스팟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러면 1번 핫스팟에 대해서 우리 토의해보자, 2번 핫스팟에 대해서 토의해보자, 이렇게 해서 각각 묶어진 것끼리 토의해서 이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 하이라이팅이에요. 히트는 이제 하이라이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이제 묶은 다음에 핫스팟에서 재정의하고 각각의 이 핫스팟 되어 있는 묶음들끼리 토의해서 아이디어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된 아이디어들 중에서 이게 진짜 괜찮다, 가장 많은 그 아이디어의 그 지지를 받은 게 이제 결과적으로 선택이 될 거잖아요. 그때 이 히트, 체크했다는 뜻이에요. 혹은 사람들이 히트로 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런 식으로 다수결, 이런 과정도 히트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팀 강화를 위한 창의적 사고 기법이 있는데, 역할극과 신문 만들기가 있어요. 그 미국에서는 이 역할극을 가지고 오디세이라는 대회인가?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주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역할극으로 만들어서 너네가 한번 표현해보라라는 창의적인 어떤 대회를 열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극을 한다라는 거는
사람들의 관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뭐 해결 방법이나 우리가 여기 이 어떤 문제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해 주기도 해서 전 역할극은 굉장히 좋은 기법인 것 같고 신문 만들기도 좋기는 한데 이 신문 만들기는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만 좀 초점을 둔다면은 이게 되게 좀 뭐랄까요? 좀 아이디어가 좀 뻔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신문 만들기는 결국에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아야 돼서 좀 공상적인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 신문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많은 친구들보다는 뭐 고등학생 친구들보다는 뭐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적용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집단 활동이라고 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창의적인 사고 기법이 끝났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브레인스토밍이랑 PMI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브레인 라이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브레인 라이팅이 여기 따로 나와 있진 않네요. 브레인 라이팅은 제가 영상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창의 경영, 두 번째 단원에 대한 영상이 모두 끝났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영상, 창의성과 기업 경영, 창의적 조직 문화, 창의적 사고의 기초, 창의적 사고 기법과 사례. 이렇게 4개의 역할이 끝났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